반가워요. 환경생태학습원의 방학 특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남시에 사는 새에 관해서 알아볼 거예요. 먼저 새에 관해서 알아보고요. 재미있는 새소리가 나는 대나무 물풀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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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새를 보았나요? 집에서 나와 학교 오는 길, 그리고 학교 안 뜰에서 만났던 새가 있나요? 선생님이 새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른 생김새가 있지요. 새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동물과 헷갈리지 않아요. 어떤 특징일까요? 그렇습니다. 부리와 깃털입니다. 새는 단단한 부리와 다양한 색의 깃털을 가진 동물이라 여러분이 바로 알아볼 수 있지요. 지금부터 우리는 하굣길에 여러분이 바로 만날 수 있는 우리 주변의 새를 살펴볼게요. 성남시는 남한산성이 가까이에 있어서 새를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눈과 귀를 열어 주변을 살펴보면 오늘 이 새들을 바로 만날 수 있을 테니 기대하세요. 오늘 만날 수 있는 새 누가 있을까요? 첫 번째 새는 까치입니다. 까치는 성남시를 대표하는 성남시의 새입니다. 옛말에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고 합니다. 까치는 머리가 좋아서 자주 보는 사람의 얼굴을 기억할 수 있어요. 마을 사람이 아닌 낯선 얼굴이 보이면 경계하면서 꽉꽉 소리를 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 까치가 울고 나면 진짜로 손님이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생겼어요. 늘 사람들 주변에 가까이 살았던 친근한 새입니다. 다음 오늘 만날 수 있는 새는 누구일까요? 이 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참새입니다. 우리말 앞에 붙는 참이라는 글자는 진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 가까이에 있었기에 진짜 새라는 이름을 얻었을까요? 참새는 그 수가 아주 많아서 예전에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엔 잡아서 많이 구워 먹었어요. 그 작은 새한테서 고기 한 점 얻기도 어려웠을 것 같은데 옛날 사람들은 배가 많이 고팠나 봐요. 콩쥐팥쥐에서 콩쥐가 나락을 까도록 도와주던 새도 참새였지요. 몇십 년 전 중국에선 참새가 논에 있는 다 익은 벼에서 곡식을 까먹는 게 아깝다고 중국 정부에서 참새를 모두 잡아 죽이도록 했던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해에 애벌레와 곤충이 너무 많아져서 오히려 벼 수확량이 줄었답니다. 새들은 작은 몸집이지만 곤충의 수를 조절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다음 새는 누구일까요? 맷비둘기입니다. 공원이나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둘기와 닮았죠. 맷비둘기의 맷은 산이라는 뜻이에요. 멧돼지를 떠올리면 바로 알 수 있지요. 멧돼지는 산에 사는 돼지라는 뜻이지요. 맷비둘기도 어떤 동네에서는 산비둘기라고 부르기도 해요. 공원에서 흔히 보는 집비둘기와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을 알면 맷비둘기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바로 목에 있는 줄무늬입니다. 빛나는 하늘색과 검은색의 줄무늬가 목 옆에 있어요. 나무에서 구구 하는 소리가 들리면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세요. 다음 새는 이름이 좀 어려워요. 직박구리입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 남쪽 지방에서 주로 보였던 새인데요. 기후가 따뜻하게 변하면서 우리나라 어디에서건 흔히 볼 수 있는 새가 되었어요. 나무 열매도 잘 먹고 꽃도 따먹는 먹보랍니다. 시끄러운 소리로 찍찍 하고 울어서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직박구리는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잘 모르는 이름이에요. 볼에 있는 갈색 무늬를 기억해 두었다가 부모님께도 알려주세요. 다섯 번째 새는 박새입니다. 검은 머리와 뺨에 있는 흰 점이 매력적인 새인데요.
크기가 참새만 해서 사람들이 자세히 보지도 않고 참새라고 지나쳐버리곤 합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바삐 날아다니면서 쯔쯔삐 쯔쯔삐 하고 노래하는 박새의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박새를 알아보는 순간 여러분은 다양한 새의 숨어있는 매력에 퐁당 빠질 수 있어요. 청딱따구리는 성남시의 깃대종이에요. 깃대종이 무엇일까요? 깃대종은 어떤 지역의 환경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인 동물이나 식물을 말해요. 시민들이 이들을 보호하고자 노력하면 생태 환경이 좋아져서 다른 생물들도 살아가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청딱따구리를 자주 볼 수 있게 된다면 성남시 환경이 좋아졌다는 증거가 되지요. 청딱따구리의 모습을 기억했다가 만날 때마다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새는 빠르게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새를 오래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의 모습을 눈에 담아 두었다가 새도감을 찾아서 새의 이름을 확인하곤 합니다. 새도감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인터넷 검색창에 에코 성남을 입력하면 이런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 사이트의 배너 혹은 중앙에 전자책 보기를 클릭하면 성남의 새라는 전자책을 볼 수 있어요. 몇십 년 동안 성남에서 만났던 새 223종에 관한 자료를 모아놓은 근사한 책입니다. 여러분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새는 모두 여기에 담겨 있어요. 메뉴에서 목차를 클릭하고 컨텐츠 바로 보기를 하면 새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까치를 찾아서 눌러보았어요. 어때요? 다양한 사진 자료와 동영상까지 담겨 있어서 생생한 자료를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사진들도 모두 성남의 새에 담겨 있는 사진들이랍니다. 여러분은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세상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새들이 여러분 옆에서 움직이며 노래하고 있을 거예요. 친구들 안녕. 오늘은 성남의 새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에는 새 소리가 나는 대나무 물피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대나무 물피리는 말 그대로 자연물 대나무를 이용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새 소리가 나는 피리를 만들어 보는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이 받은 키트 한번 열어볼까요? 키트를 열어서 이렇게 한번 늘어놓아 보세요. 자, 모든 구성품이 다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된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된 걸 나눠 주신 이유가 있어요. 대롱을 대나무 통에다가 끼워야 하는데 이 틈이 있죠. 이 틈을 글루건을 이용해서 막아야 돼요. 그런데 글루건이 빨리 굳고 요 물이 새지 않도록 막아주는 좋은 기능이 있지만 뜨거워서 여러분한테 혹시 안전에 문제가 될까 싶어서 수련관 선생님들께서 수고해 주셨어요. 자, 끼는 요령은요, 알아야 되죠. 이걸 너무 깊숙이 끼우면 안 돼요. 물이 진동할 수 있도록 조금 여유를 두고 3분의 2 또는 절반 정도만 끼웁니다. 그리고 이 각도를 이렇게 끼워서 막아 놓는다면 물이 어떻게 될까요? 흘러나오겠죠. 이렇게 되면 더 말할 것도 없죠. 가장 세울 수 있는 각도를 가장 높게 각이 나오도록 세워서 글루건으로 막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작업이 된 상태니까 우리가 여기에다가 목 부분을 붙여 볼 거예요. 목 부분은 목공풀을 이용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공풀은 좀 굳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굳고 나면 잘 떨어지지 않는 좋은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목공풀을 이용해서
요 깎여진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잘 붙게 하기 위해서 깎아 놓은 거니까 여기에 목공풀을 이용해서 목 부분을 붙입니다. 목과 머리는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머리는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있고요. 이 목은 구멍이 없이 면이 두 군데 이렇게 잘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 부분을 먼저 붙여줍니다. 자, 이 잘려진 부분이 위로 가게 해야 목을 붙일 때 잘 붙겠죠. 잘려진 부분이 한 면은 이 대나무 통에, 한 면은 위로 가게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게 굳는 데에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꾹 누르고 이거는 뭐 한 10분 이내? 10분 정도? 10분까지는 안 걸릴 거예요. 꾹 눌러줍니다. 꾹 눌러서 기다려줘요. 자, 기다리면서 뭘 생각하느냐? 여기다가 새나 뭐 뭐든지 자기가 꾸미고 싶은 걸 꾸밀 건데 뭘 그릴까를 구상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좀 더 시간이 잘 가겠죠? 10분이 지났습니다. 뭘 잘 붙여놨으면 이제 머리를 붙여야 되는데 머리에는 우리가 목하고 머리 구분하는 것은 이 머리 부분에는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아까 봤죠? 이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이 제대로 잘 들어가는지, 이 막대가 잘 들어가는지 한번 우리 넣어 볼까요? 오, 잘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잘 들어갔어요. 여기 들어가서 이 벽에, 말하자면 이 안쪽에 닿는 부분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따가 거기에 목공풀을 좀 발라야 돼요. 자, 그리고 눈알이 있어요. 눈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눈알 보이죠? 구멍이 있어요. 요 안에서 이 막대가 요 구멍을 통과해서 요 눈알을 통과해야 합니다. 잘 보셨죠? 그런데 이 눈알이 잘 굴러가요. 떨어뜨리면. 그러니까 조심해서. 선생님은 작업할 때 이쪽을 막고 했어요. 그랬더니 떨어지지 않고 잘 됐어요. 자, 목공풀을 이용해서 이 안쪽 벽에 이렇게 목공풀을 발라줍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핀셋을 이용하니까 쉽지만 여러분은 아마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요거 잘하는 거 어렵지만 해보면 너무 성취감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목공풀을 바른 데에다가 얹어놨어요. 요거는 당연히 이 구멍을 통과해서 이 눈알 구멍을 통과해야 하니까 이걸 잘 맞춰서 놔야겠죠. 자, 됐어요. 자, 이렇게 됐으면 통과해 보겠습니다. 자, 통과. 구멍 통과. 오, 잘 됐어요.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핀셋으로. 자. 그런 다음에 붙인 다음에 이 눈알을 가운데쯤으로 오도록 이렇게 보내줍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아까 만들어진 목 위에 목공풀을 바르고 네, 그다음에 머리를 얹어줍니다. 이것도 한 5분 정도 기다려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5분 정도 잘 기다렸죠? 그랬더니 이렇게 잘 붙어 있을 거예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다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날개를 붙여볼까요? 이 날개는 붙이기는 쉬운데 붙어 있는 게 조금 어려워요. 왜? 여기가 곡면이고 이거는 평면이라서 잘 붙진 않지만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누르고 있으면 붙는답니다. 자, 우리 목공풀을
양쪽 면에 붙일 거예요. 풀칠을 합니다. 목공풀을 붙이고 또 여기도 풀칠을 합니다. 목공풀을 붙이고 자, 칠하고 그리고 날개를 붙여줍니다. 날개는 이렇게 붙여도 되고 이렇게 붙여도 되고 이렇게 붙여도 되고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붙여봅니다. 자, 이렇게 붙여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완성되었죠? 이 완성된 피리에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어떤 그림을 그려도 상관없지만 선생님은 성남의 새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이 내 피리에서는 이런 새가 아름다운 소리를 낼 거야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려봤어요. 뒷면에는 또 이 나뭇가지에 새가 앉을 거야 하면서 그려봤어요. 이 선생님도 이 피리에서는 이런 새소리가 날 거야 하면서 그려봤고요. 이 날개에다가 우리 깃털 문양도 꾸몄고 눈알도 빨갛게 칠해줬어요. 자, 아름다운 소리가 날 것 같죠? 여러분도 한번 재미있게 그림을 그려보도록 해요. 자, 이 피리에서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 우리 한번 비교해 보면 이건 날씬하고 요거는 좀 통통하죠? 이 모양에 따라 소리가 다르답니다. 어떻게 다른지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정말 새소리 같지 않아요? 자, 우리 이 피리에서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 자, 소리가 다르죠? 여러분이 만든 피리는 어떤 소리가 날지 무척 궁금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불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만든 피리 소리 잘 들었나요? 여러분 피리에서는 어떤 소리가 날지 선생님도 굉장히 궁금해요. 오늘 활동은 재미있었나요? 네, 다음에 기회 있으면 우리 또 다시 만나도록 해요. 친구들 안녕.